자신의 영역을 벗어나 물가에 나올 때가 녀석들에겐 가장 두렵고도 위험한 순간이죠.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한 것이 한낱 양소리였다는 것을 아는 순간 프로토케라톱스 한 쌍은 잠시 위험을 망각한 채 마음을 놓습니다. 그러나 순간의 방심도 냉혹한 숲의 세계에선 용납되지 않죠. (1.5m의) 머리 근육과 7톤에 달하는 턱의 힘. 이 무시무시한 포식자야말로 이 땅에 살았던 가장 강력한 공룡의 제왕 타르보사우루스입니다. 타르보사우루스의 피를 타고났지만 아직 점박이의 모습에선 어떤 맹수의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호기심 많고 장난기 많은 철부지일 뿐이죠. 그런데 오늘은 임자를 잘못 만났군요. 나처럼 생긴 갈고리 발톱. 2m 크기의 벨로키랍토르. 녀석에게 걸린 이상 누구도 무사하지 못합니다. 녀석은 이미 수차례 알도둑을 당했고 독이 오를 대로 올라있죠. 천신만고 끝에 나무 둥치 밑으로 피신하는 점박이. 길이 10cm. 저 무시무시한 갈고리 발톱에 걸린다면 태어난 지 2달 만에 인생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구원벽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군요. 바로 어미입니다. 어미의 소리가 들리자 재빨리 나무 둥치 밑을 빠져나와 뛰기 시작하는 점박이. 급기야 벨로키랍토르의 서식지까지 뛰어들고 말았습니다. 이제 잡히는 건 시간 문제.
몸 길이 13m의 맹수 타르보사우루스. 이 육중하고 무서운 어미 타르보사우루스를 상대할 공룡은 숲 어디에도 없습니다. 물론 순순히 돌아설 벨로키랍토르가 아니죠. 숲속의 하이에나라는 별칭이 말해주듯 녀석들은 아주 집요하게 어미로부터 점박이를 떼어놓으려 애를 씁니다. 거의 다 잡았다 싶었는데 눈앞에서 먹잇감을 빼앗기고만 벨로키랍토르로선 분통이 터질 노릇입니다. (8천만 년) 전 한반도의 숲. 숲에는 놀랍고도 경이로운 공룡들이 공존합니다. 20m가 넘는 이 초식 공룡은 부산 부경대에서 화석을 최초로 발굴, 부경고사우루스란 학명을 얻었죠. 큰낫 도마뱀이란 뜻을 가진 테리지노사우루스. 앵무새 주둥이에 프로토케라톱스도 있습니다. 모든 공룡의 지존, 제왕 타르보사우루스의 둥지는 호수가 내려다보이는 가장 전망 좋은 곳에 있습니다. 두 달 전, 어미는 점박이 외에도 2마리의 새끼를 더 부화했죠. 어미가 갓 사냥했던 프로토케라톱스 고기를 개원해 새끼들 앞에 내놓습니다. 한꺼번에 토해낼 수 있는 고기만 약 40kg. 성찬이 차려졌다고 모든 형제가 초대받는 것은 아닙니다. 위계 질서가 철저하죠. 막내는 먹이 근처에 얼씬도 못합니다. 본능적으로 자신의 몫을 챙기려는 다른 두 형들의 야성 때문입니다. 이 난관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막내는 서서히 굶주리다 죽어갈 것입니다. 어린 시절 새끼들은 거의 온종일 노는 데에 정신이 팔려 있죠. 이런 과정을 통해 언젠가 자신이 해야 할 사냥 기술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어미는 새끼들이 사냥에 성공하고 무사히 독립할 때까지 끝없는 모성으로 새끼들을 키워내야만 하죠. 그렇다고 모든 자식들이 맹수로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튼튼하고 운이 좋은 녀석을 제외하곤 대부분 굶어 죽거나 다른 맹수의 먹잇감으로 끝날 수도 있죠. 어미가 다시 사냥에 나섭니다.
테리지노사우루스군요. 녀석은 거의 온종일 나무에 붙어 먹는 것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큰 덩치를 유지하기 위해 하루에 약 400kg의 나뭇잎을 없애죠. 초식공룡 같지만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닙니다. 평소엔 나뭇잎 먹는 것으로 소일하지만 영역이 침범당했을 땐 곧장 맹수로 돌변합니다. (7톤에) 달하는 몸무게와 70cm가 넘는 세 개의 손톱은 타르보사우루스도 충분히 쓰러뜨릴 만한 위력을 갖고 있죠. 서로 위협을 해보지만 싸우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맹수들끼리 무모한 싸움을 벌이는 일은 거의 없죠. 호숫가는 늘 촉촉하게 젖어 있어 싱그러움을 더해줍니다. 바람이라도 불면 따뜻한 대기의 향기로운 나뭇잎 냄새와 섞여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어주기도 하죠. 누구보다 호수의 따뜻한 바람, 그 상승 길이를 즐기는 건 익룡, 해남 이쿠누스입니다. 공룡 시대에 많은 익룡이 있었지만 이 녀석들은 특별하게 물갈퀴가 있고 그 흔적이 최초로 해남군 우황리에서 발굴된 까닭에 해남 이쿠누스 우황리 엔시스라는 멋진 학명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식사가 평화로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벌칙거리 벨로키랍토르 때문이죠. 그렇다고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긴 날개를 펴서 날아오르면 그뿐. 공룡 제국 1억 6,500만 년. 공룡들이 지상의 지배자였다면 하늘을 지배한 것은 거대한 익룡들이었습니다. 한편 그 시간 장난에 빠져있던 점박이 형제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떠돌이 수컷 타르보사우루스 한 마리가 둥지를 찾아온 것이죠. 같은 타르보사우루스라도 자신의 새끼가 아니면 물어 죽이는 것이 맹수들의 본능입니다. 먹잇감 경쟁에서 유리할 수 있고 무엇보다 미래의 경쟁 상대를 미리 제거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죠. 다행히 녀석은 매우 늙고 병들어서 후각 기능까지 무뎌진 것 같습니다. 그저 피곤하고 지친 몸을 따뜻한 햇살 아래 누이고 낮잠이라도 즐길 심사죠. 그렇지만 이 시간
전박이 형제는 침이 바짝바짝 마를 지경입니다. 위기의 순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후각이 매우 발달된 젊은 어미 타르보사우루스가 둥지에서 나는 수상한 냄새를 맡고 뛰어온 것이죠. 강자들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탐색전. 승부는 의외로 싱겁게 끝나버립니다. 허기지고 노쇠한 방랑자가 젊고 건강한 어미 타르보사우루스의 위세에 눌려버린 것이죠. 하지만 녀석은 둥지가 있고 새끼들이 있다는 것을 안 이상 반드시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어미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새끼들을 위해 보다 안전한 둥지를 찾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잠깐이었지만 지난 시절 숲속의 공주 미크로랍토로와 만나고 사냥꾼 벨로키랍토로에게 쫓기던 이 숲을 이제 전박이는 떠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보다 넓고 험난한 세상 속에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앞으로 전박이에겐 위험하지만 매 순간 지금과는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건기가 시작되자 50도가 넘는 지열의 식물들이 바짝바짝 말라갑니다. 공룡들에겐 혹독한 시련의 계절이죠. 어느덧 전박이 형제도 훌쩍 자라 1m 50cm에 육박하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한창 자라야 할 나이. 굶주림은 새끼들에게 무더위보다 훨씬 더 절박한 문제죠. 할 수 없이 어미가 사냥터로 향합니다. 숲 외곽, 프로토케라톱스의 서식지. 주로 척박한 땅에서 군집 생활을 하는 이 녀석들은 앵무새 부리로 땅을 헤치고는 나무 뿌리나 곤충을 잡아먹습니다. 2m 크기에 달하는 공룡시대의 돼지와 같은 녀석들이죠.
아무리 손쉬운 사냥감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게 맹수입니다. 드디어 어미의 공격 목표가 정해졌습니다. 날파리의 극성을 참지 못해 단독으로 흙목욕을 하는 이 녀석. 성공하기 위해선 보다 신중함을 기해야만 하죠. 그 시각 어미가 사냥감을 물어오기만 학수고대하던 점박이 형제에게 또다시 위기가 닥쳐옵니다. 문제의 녀석 벨로키랍토로군요. 재빨리 몸을 낮춰 잡목 뒤로 숨는 점박이와 둘째. 잠자리 좁게 신나 있는 막내는 전혀 상황을 모르고 있습니다. 드디어 공격이 시작됩니다. 지축을 흔들며 돌진하는 어미 트로보사우루스. 그렇다고 프로토케라톱스가 손쉬운 상대는 아니죠. 녀석들은 작지만 순발력이 있고 빠릅니다. 더위에 지쳐있는 타르보사우루스가 7톤의 몸무게를 이끌고 오래 달릴 수는 없죠. 자칫하면 뼈가 부러지고 심장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둥지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약해서 늘 불안하기만 하던 막내가 결국 사냥꾼 벨로키랍토르에게 희생되고 만 것이죠. 메마른 건기의 혹독함은 이제 취약으로 치닫고 어미는 자식들을 돌볼 기력조차 없습니다. 오로지 운명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 하지만 이럴 때 자연은 보이지 않는 곳으로부터 희망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육 6개월 동안의 긴 건기가 끝나고 갈증으로 숨죽여 있던 숲에 다시 생명력이 넘칩니다.
골짜기마다 크고 작은 폭포들이 제 길을 따라 생명을 깨우고 숲의 향기로움은 바람과 함께 달콤한 냄새로 멀리까지 전해집니다. 자연의 이 오묘한 생명력은 때로 황량한 대지 위에까지 놀라운 위력을 발휘합니다. 이 녀석들은 먼 북쪽으로부터 무려 1000km가 넘게 황량한 대지 위를 이동해 왔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뇌 속에 들어있는 자연계의 나침반을 이용해 우기의 땅을 본능적으로 찾아오는 것이죠. 친타오사우루스, 10m 크기의 4톤이 넘는 오늘날의 누떼와 같은 초식공룡입니다. 녀석들은 많은 양의 먹이를 찾아 무리지어 이동해야 했기에 그때마다 늘 포식자의 표적이 되곤 했죠. 어미 타르보사우루스는 지난 수십 년의 경험을 통해 이곳이 사냥하기에 가장 용이한 길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끼들은 이미 오랫동안 굶었고 허기 때문에 어미를 따를 힘조차 없어 보입니다. 선수를 치는 녀석들이 있군요. 오늘날의 하이에나처럼 무리지어 집단 사냥을 즐기는 벨로키랍토르. 녀석들에게 먹잇감을 양보하지 않으려면 걸음을 재촉할 수밖에 없는데 자꾸만 뒤처지는 둘째가 심상치 않습니다. 결국 사냥감을 눈앞에 두고 쓰러져 버리는 둘째. 어린 나이에 더운 날씨 속에서 10여일 넘게 굶은 까닭에 기진맥진해 버린 것이죠. 전박이가 뒤돌아와 동생의 상태를 살피지만 어미는 냉정하게 돌아올 것을 재촉합니다. 제왕의 길이란 이렇듯 엄격하고 냉혹한 것이죠. 이제 혼자 남은 동생은 스스로 죽거나 다른 맹수들에 의해 희생되고 말 것입니다. 긴 여정엔 항상 낙오자가 생기기 마련이고 야생의 세계에서 낙오자는 반드시 포식자의 표적이 됩니다. 벨로키랍토르. 오늘을 위해 긴 시간 발톱을 숨겨온 이 녀석들은 철저히 조직화되어 있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사냥의 달인들입니다. 이윽고 대장의 지시에 따라 돌격대가 신속하게 목표물을 향해 이동합니다. 결코 대열을 이탈하는 법도 그렇다고 서두르는 법도 없죠.
목표물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먼저 선발대가 재빨리 뛰어가 앞을 가로막습니다. 걸음을 지체하게 만드는 것이죠. 뒤에 이어 몇몇 녀석들은 퇴로를 차단하기 위해 서서히 포위망을 구축합니다. 꼼짝없이 목표물이 걸려들었습니다. 비록 덩치의 차이가 크지만 이 포위망을 빠져나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할 수 없이 포위망을 피해 방향을 선회하고 마는 친타오사우루스. 그러나 이것은 벨로키랍토르가 파놓은 함정입니다. 무리에서 가장 용맹한 매복조가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피냄새를 맡은 벨로키랍토르들은 더욱 사납고도 집요하게 목표물을 괴롭힙니다. 녀석을 단숨에 제압할 수 없다면 조금씩 벽을 허물고 결국엔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것이 벨로키랍토르의 사냥법이죠. 드디어 대장의 마지막 일격이 가해지고 먹잇감을 찾아 무려 1000km를 걸어온 늙은 친타오사우루스의 여정이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승리를 자축하는 것도 잠깐. 기다렸다는 듯 어미 터르보사우루스가 뛰어옵니다. 굶주림에 둘째까지 잃어야 했던 어미에겐 더 이상 거칠 게 없죠. 이것이 점박이가 보는 평온의 삶입니다. 오로지 강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단순하고도 명료한 야생의 진리. 하늘과 바람, 햇빛과 구름과 나무. 자연은 이 땅 한반도에 생명을 탄생시켰고 또 성장시켰습니다. 이곳을 무대로 공룡들은 무려 1억 6,500만 년을 살았습니다. 결코 자연의 지배자가 아닌 자연의 일부로 살았던 것입니다. 어느덧 5년여의 시간이 흘러 점박이의 몸도 5m에 달합니다. 한창 물오른 청소년기. 요즘 같은 시기엔 매일 2.5kg씩 몸무게가 불어 성장 속도가 눈에 띌 정도입니다.
어렸을 적의 호기심은 무서운 맹수의 본능으로 조금씩 변화되고 있죠. 하지만 해남 이쿠누스들에게 점박이는 여전히 더 성장해야 할 풋내기일 뿐입니다. 어른이 되자면 보다 많은 것들을 통해 자신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기회는 얼마든지 있죠. 한창 먹이를 찾느라 땅을 파헤치고 있는 프로토케라톱스. 이 사냥감에 오늘은 어미 대신 점박이가 과감하게 도전장을 내밉니다. 작지만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는 녀석들. 녀석의 허점을 찾아 순식간에 제압하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점박이가 처음으로 사냥에 성공합니다. 벌써 1시간째 점박이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어미 타르보사우루스. 이제 점박이가 자신의 품을 떠나 독립할 때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애타게 매달려 보지만 어미의 의사는 단호하고도 분명합니다. 어미가 그랬듯 이제 점박이 역시 생존 경쟁이라는 냉엄한 숲의 질서를 스스로 만들고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미래 제왕에 등극하게 될 점박이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기 때문입니다.